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이 의문의 변동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도 들어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의문의 변동은 또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학교 때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반대로 고등학교 때는 이미 중학교 때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인 부분을 좀 많이 묻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 모의고사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똑같은 문법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그 내용을 이제 풀이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몇몇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의문의 변동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자, 페이지 21페이지 다 폈죠?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의문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원래 의문과는 다른 의문으로 변해서 발음되는 현상이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조금 밑에서 얘기를 다시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하고 넘어갈 거는 바로 뭐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구강 구조는 뭐 백인이랑 흑인이랑 황인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에서 이런 의문의 변동 현상은 나타납니다. 영어만 하더라도 nice to meet you라고 했을 때 T 발음이 우리말로 하면 티귿 받침인데 그렇죠? 이것이 U랑 만나서 E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랑 만나가지고 nice to meet you가 아니라 meet you 이런 식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의문의 변동은 왜 일어나는가? 바로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쉽게 풀이를 한다면 바로 뭐다? 보다 쉽고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최소 투자 최대 이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역시 바로 뭐야? 가능하면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능하면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의 변동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의 변동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의문의 변동은 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의문의 변동은 크게 교체, 축약, 첨가, 탈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체는 원래 있던 게 다른 걸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걸 우리는 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축약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소리 나는 걸 우리는 축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첨가는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의문이 들어와서 소리가 나는 걸 첨가라고 하고 탈락은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는 걸 우리는 탈락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상 예전에 2015년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2015 이전 교육과정이죠. 이전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막 의문의 변동이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겹받침의 발음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학생들이 좀 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2015년 개정 이후 교과과정에서는 사실상 이 용어의 의미에 굉장히 충실하게 내용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얘는 교체구나, 축약이구나, 첨가구나, 탈락이구나라는 것 직관적으로 좀 더 알 수 있게 변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현상인 교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한 의문이 놓인 환경으로 인해 어떻게 다른 의문으로 변해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들 수학을 싫어하지만 수학 공식처럼 표현을 한다면 A라고 하는 의문이 바로 뭐다? 알지? 자, A와 B라고 하는 의문이 함께 만나가지고 어떻게? C랑 B의 형태, 이런 형태로 변해서 소리 나는 걸 우리는 교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가 되면서 한 가지 더 유념할 점은
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한 가지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물었다면 고등학교는 이제 종합적인 변화를 묻는 경향들도 최근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의문의 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에 해당하는 현상은 A와 B였던 것이 C와 B로만 변했을 뿐이지 의문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교체가 일어나면 의문수의 변화는 없다 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체는 의문수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체 현상 중에 제일 첫 번째 현상,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을 봅시다. 자, 음절 끝소리 규칙 먼저 개념을 보면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쵸?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 그치? 자, 얘네만 이제 받침해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숨겨져 있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바로 자음이 어말 또는 다른 자음 앞에 놓일 때 라고 하는 전제가 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은 참 어렵지만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말에 자꾸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려운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고등학교 과정은 자꾸 이런 어려운 말들을 써서 일부러 체감 난이도를 올리는 요소도 많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 말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학이라고 하는 낱말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학이라고 하는 낱말은 지금 말의 끝, 어말. 어말이라고 하는 게 말의 끝을 얘기하거든요. 학이라고 하는 소리의 제일 끝 소리는 바로 요 기읍. 바로 자음이 어말에서 발음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다른 자음 앞에 놓인다라고 했을 때 뒤에 교라고 하는 그 음절이 붙게 되면은 학교가 되죠. 그쵸? 이때 기읍은 바로 뭐야? 다른 자음인 기읍 앞에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얘로 받침으로 끝났거나 혹은 받침으로 끝난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는 경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기역, 쌍기역, 키읔은 대표음이 바로 기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박할 때 박도 역시 박 이렇게 소리 나지만 바깥할 때 박도 역시 박 이렇게 소리가 나요. 키읔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가 부업 이라고 얘기하지만 발음을 하면 부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죠? 자, 니은은 그대로 대표음이 니은이에요. 그래서 문 하면 그대로 문으로 소리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죠. 자, 받침에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합시다. 바로 히읗도 추가를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히읗은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가르쳐 주는 쌤도 있고 안 가르쳐 주는 쌤도 많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표준 발음법에서도 히읗이 빠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실 히읗이 받침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다른 말과 이어져 버리면 축약 또는 탈락이 후딱후딱 일어나 버리는 게 히읗이니까 히읗 자체가 발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히읗이 어말에 위치하게 되면 그래도 대표음은 디귿으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문을 닫다 할 때 디귿 받침도 역시 닫 하고 디귿으로 소리가 났죠. 그 다음에 낮게 할 때 낮도 역시 티귿 받침이지만 그대로 디귿으로 낮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 다음 별을 뵐 때 쓰는 낮 같은 경우도 역시 시옷 받침이지만 디귿으로 낮 하고 소리가 나고, 그렇죠? 낮다 같은 경우도 쌍시옷 받침이지만 낮다 하고 발음이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 밤낮 할 때 낮도 역시 마찬가지 낮. 그 다음 얼굴을 나타내는 요 앞면을 나타내는 낮도 역시 치읓 받침이지만 낮 이렇게 나죠. 자, 히읗 같은 경우는 히읗의 이름이 바로 히읗 이렇게 쓰고 발음을 할 때는 히읗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하지만 옆에 설명도 적어 놓긴 했지만 히읗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발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몇몇 선생님은 또 여전히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리은 역시 마찬가지 대표음이 리을 그대로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역시 물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미음도 역시 그대로 대표음이 미음. 그래서 밤 같은 경우도 밤 이렇게 소리가 나고 비읍하고 피읍은 대표음이 비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도 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뭇잎 할 때 입도 입입니다. 그렇죠? 발음이 똑같죠? 자, 그 다음 이응은 그대로 대표음이 이응이라서 예를 들어 강 같은 경우도 역시 그대로 이응으로 강이라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바로 자음이 말의 끝, 즉 어말에 놓이거나 혹은 다른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뒤에 이어질 때 우리는 뭡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죠. 그러면 반대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여는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요 여는 법칙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종성이 있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는 경우에 발음 법칙을 우리는 여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여는 법칙은 바로 뭐다? 음운의 변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음운의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편의상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는 법칙이라고 용어만 정해놨을 뿐 사실 음운적으로 봤을 때는 음운 여는 법칙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음운이 변동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진짜 그런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처음부터 자, 뒤에 이어지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이어지는 음절이 조사나 어미, 접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음절 끝소리 자음을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얘는 이건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밥이라고 하는 낱말과 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적을 때 밥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밥이 이렇게 쓰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얘가 왜 우리가 음운 변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밥과 이가 합쳐진 밥, 이 같은 경우는 자, 음운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비읍, 아, 비읍 다음에 이가 오게 돼요. 그렇죠? 왜? 음운에서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초성의 이응은 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음운으로 나오니까 비읍, 아, 비읍, 이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바비라고 소리가 났을 때 얘를 음운으로 표시를 하면 역시 마찬가지 비읍, 아, 비읍, 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운만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개가 어때? 똑같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발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자, 음절 끝소리에 겹받침이 오는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바로 뒤에 자음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아서라도 역시 마찬가지 밟아서, 그렇죠? 갑이라고 해도 갑시, 할은이라고 해도 할트니, 닭을이라고 해도 달글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닭을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지는 음절이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음절 끝소리 자음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 이어지는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뭐다? 끝소리 자음을 대표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위에서 얘기했던 이꼴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not이라고 하는 낱말과 are이라고 하는 낱말이 둘 다 실질적인 뜻이 있는 말이니까 이것이 합치니까 티귿의 대표음인 디귿으로 변해서 not are이 되고 그 디귿이 올라가서 나달 이렇게 소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문의 변동은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답인 겁니다. 알겠죠? 돌아가는 거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해도 모든 현상이 다 설명이 되고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는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문의 변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는 법칙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뒷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는 법칙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유념할 거 여는 법칙은 의문의 변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단어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음식을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맛과 있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맛있다는 맛있다가 맞을까? 맛있다가 맞을까? 그쵸?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죠. 그쵸? 자, 이번에 이제 쌤님이 적어줄 텐데 뭐 필요한 사람만 적도록 합시다. 자, 맛있다라고 하는 낱말은 맛이라고 하는 낱말과 있다라고 하는 낱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알겠죠? 자, 맛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있다도 실질적인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실질적인 뜻이 얘도 역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있다도 역시 뭐야? 있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얘도 실질적인 뜻이 있는 아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일종의 얘는 실질 형태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맛이 대표음인 맛 이걸로 변하고 여기에 있다 이것이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 연음이 일어나서 역시 맛있다 요렇게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얘가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쵸? but 그쵸? 바로 현재는 맛있다, 맛있다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맛있다 하니까 결국 이제 뭡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는 맛있다라고 하더라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표준 발음으로 얘가 인정하는 거지 의문의 변동상으로 살펴봤을 땐 당연히 맛있다가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발음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자음동화를 보도록 합시다. 자, 자음동화는 자, 내용을 보면 자음이 인접한 그렇죠? 자음동화는 자음이 인접한 다른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조금 더 떠올려 보더라도 자음동화 하면은 여러분들은 유마, 비유마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왜? 그것만 가르치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이 자음동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유마, 비유마밖에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요즘 국어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옛날 내용을 끌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동화,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 기준으로 사실은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중에서 마지막 거 바로 성질에 따라 나눈 것만 시험 학교에서 배우지만 모의고사에는 오히려 역으로 그 이전에 배웠던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자음동화를 나눈 것도 묻고 있기 때문에 함께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들어두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항상 설명을 해주니까 핵심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음동화를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 바로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나누게 되게 되면 바로 순행동화, 그 다음 역행동화,
상호동화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순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어쨌든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은 앞말의 종성과 아분절, 종성과 뒤음절, 초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자음동화거든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음절이 연이어 발음될 때 그 중에 받침 부분과 초성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순행, 올바른 방향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즉, 종성이 뒤에 있는 초성에 영향을 주는데 자, 근데 핵심은 하나만 보면 돼요. 바로 뭐다? 초성이 변하면 무조건 순행동화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초성이 변했네? 순행이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알겠죠? 굳이 머리 아프게 막 이건 이렇게 순서로 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바뀌었을 때 발음에서 딱 바뀐 게 초성이면 무조건 순행. 알겠죠? 그럼 반대로 뭡니까? 역행은 거꾸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성이 변하면 무조건 역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받침이 변하면 무조건 역행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상호는 뭐냐? 둘 다 변하면 당연히 상호겠죠. 그렇죠? 그래서 받침과 초성이 다 변했으면 상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최근에는 요 기준 자체는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로 내신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모의고사 대비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뭐냐? 바로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두 놈들이 서로 닮아가는가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바로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하나만 알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후에 바로 뭐다? 두 자음이 완전히 같으면 완전 동화. 뭐 니은 니은이라든지 리을 리을이라든지 그치? 미음 미음이라든지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완전 동화. 알겠죠? 하지만 반면에 그 두 자음이 같지 않고 비슷하기만 한 경우 즉 쉽게 말해서 두 자음이 다르면 불완전 동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기준 하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같으냐 아니냐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구분하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죠. 자, 성질에 따라 나누면 바로 비음화와 유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음화는 바로 뭐다? 비음으로 변하는 경우, 유음화는 유음으로 변하는 경우 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운 변동 관련 문제를 풀 때는 좀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바로 뭐야? 항상 보기에 제시되는 단어 옆에다가 발음을 무조건 한 번씩 써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괜히 시간 많이 든다고 뭡니까? 머리로 통과부로 굴려가지고 머리로 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5번까지 있어요. 보기로 5번까지 보고 나서 더 헷갈려요. 앞에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옆에다가 발음을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표준 발음법에는 이 음운의 변동이 어떤 식으로, 자음동화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받침, 기역, 이건 대표음이에요. 바로 쌍기역일 때, 키역일 때, 기역, 시역일 때, 리을, 기역일 때 다 포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그쵸? 바로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기역의 비음인 이음으로, 다음 디귿의 비음인 니은으로, 비읍의 비음인 미음으로 발음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요거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자,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운표 외웠습니다. 그렇죠? 바로 비읍, 쌍비읍, 피읍, 이음, 디귿, 쌍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리은, 리을, 지읒, 쌍지읒, 치읒, 기역, 쌍기역, 키읒. 그 다음에 이음이 아니지, 소리, 미음, 여기에 이음, 그 다음에 히읗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기읍은 자기 라인의 비음인 이음으로, 비읍은 자기 라인의 비음인 미음으로,
디귿도 자기 라인의 비음인 니은으로 변하거든요. 그렇죠? 자, 요즘 문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자, 조음 위치의 변화는 없고 오직 조음 방법의 변화만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자음동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조음 위치, 발음하는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발음하는 방법만은 변한다라는 게 자음동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뭐다? 자, 기읍, 디귿, 비읍이 그렇죠? 비음인 니은과 미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바뀐 소리가 비음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비음화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반면에 자, 받침 미음, 이응 뒤에 그렇죠? 연결되는 리을은 그렇죠? 마찬가지 니은으로 소리 난다. 자, 여기서도 보면 리을이 자기 라인에 있는 비음인 니은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 경우도 비음화에 속하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 좋은 방법만 변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이거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최근에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받침 기읍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도 니은으로 발음한다. 이 경우 다시 니은의 영향으로 받침 기읍 비읍은 각각 이응 미음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리을이 니은이 됐고 기읍이 이응이 되고 비읍이 미음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비음으로 변했으니까 비음하다라고 이전에는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을 거고 고등학교에도 현재 고등학교 중에 약 한 40% 30% 정도 학교는 여전히 똑같이 가르칩니다. 근데 최근 모의고사에서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트는 문제가 등장을 했고 그걸 이제 반영한 좀 약간 앞서 나가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전체 학교에 한 요즘 한 5,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들은 이 내용을 그 모의고사 내용을 반영해서 가르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핵심 바로 받침 기읍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이 현상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면 얘는 비음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자, 비음화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바로 뭐냐면 그렇죠?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방금 선생님이 비음화가 아니라고 한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자, 리을이 기읍 비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은이 되는 거야. 그렇죠? 즉 비음이 아닌 자음도 맞고 비음으로 된 건 맞지만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비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비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음화의 그런 뭡니까? 관계 중에서 특히 이 부분 비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뭡니까? 전제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음화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비음이 된 현상인 거지 비음화는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알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 경우 다시 이 리을이 변해서 된 니은의 영향으로 받침 기읍 비읍이 각각 이응 미음으로 발음되는 이 부분은 어쨌든 비음이 아닌 기읍 비읍이 뭐다? 비음인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이응 미음으로 변했으니까
요 부분은 그래도 비음화가 맞다. 비음화 현상이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는 자꾸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보는 경향도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서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쵸?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이 되죠. 그쵸? 이거는 바로 유마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걸 못 씁니다. 바로 뭡니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즉 유마의 환경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현상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뭐 여러 개의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어들. 첫 번째로 바로 요 의견난, 그 다음 임진난, 그렇죠? 그 다음 공권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공권력 같은 경우는 공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유마가 일어나서 권력으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공이 붙음으로써 오히려 공권력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이 없으면 유마가 일어나지만 공이 있으면 유마가 아니라 비유마가 일어나게 되는 좀 특이한 녀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도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밑줄 친 이런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웬만한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들은 바로 뭐다? 유마 환경, 니은이 리을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다라는 거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구개음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자음동화를 봤을 때, 그죠? 자, 자음동화는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만 변했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구개음화를 한번 보다 합시다. 구개음화는 음절 끝소리 디귿티귿이 이로 시작하는 인접한 형식 형태소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지읒, 치읓으로 변해서 소리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는 정확하게는 이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모음, 모음이라고 하지 말고, 자, 단모음 이 또는 단모음 이, 요거는 J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국어에서는. 그래서 단모음이든 반모음이든 이를 만나게 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이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사람의 입속이라고 했을 때, 그치? 자, 입속이라고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원래 디귿티귿 같은 경우는 위 뒷몸과 혀끝 소리이기 때문에 혀의 모양이 요런 니은자 모양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음 이 같은 경우는 전설 평순 고모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혀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디귿하고 이의 혀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돼가지고 많이 바뀌었잖아. 그치? 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지읒, 치읓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경국의 뭡니까?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알겠죠? 센 입천장 소리는 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혓바닥이 요렇게 되는 모양을 가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음 이랑 비슷한 거는 디귿티귿보다 지읒, 치읓이 훨씬 더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바로 자음과 모음이 만나가지고 자음이 모음을 닮아지는 현상을 바로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개음화는 핵심을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구개음화 현상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 현상입니다. 알겠죠? 즉 자음이 모음을 닮아서 변한 게 구개음화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구개음화는 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귿은 지읒으로, 티귿은 치읓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죠. 발음을 하는 위치도 한 칸 옮겨졌고 발음을 하는 방법도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개음화는 바로 뭐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모두 변화를 하는 교체 현상이 바로 이 구개음화입니다. 자운동화는 좋은 방법만 변했는데 얘는 좋은 위치도 변하는 동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유는 방금 설명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 이게 이중모음을 만나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이 그 다음에 히와 만나게 되면은 축약이 먼저 일어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이 히와 만나면 축약이 먼저 일어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근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게 바로 뭐냐? 자, 다치다라고 하는 낱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낱말 같은 경우는 자, 디귿이 히읗과 만나가지고 먼저 다티다가 일어나고, 즉 여기서 축약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이것이 다치다가 되면서 티귿이 이랑 만나가지고 치읓이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관역을 마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바로 뭐냐면 자, 지읒은 받침에 왔을 때 대표음이 바로 뭐다? 디귿이기 때문에 마히다가 되고 이것이 다시 축약이 일어나서 마티다. 그리고 이것이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마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몇 단계를 거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지읒이 히읗하고 합쳐지면 그냥 마치다가 돼요. 바로 축약이 한 번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면 한 번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음운의 변동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를 우선으로 정답으로 여긴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요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히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걸 복잡하게 돌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단한 게 정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는 거,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는 또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 바로 된소리대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물론 다른 학원에서도 일반적인 된소리대기는 가르쳐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된소리대기를 보다도 이제 심도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심도 있는 내용은 사실은 원래 고3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된소리대기라고 하는 건 개념은 바로 뭐냐면 예사소리가 인접한 다른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된소리대기 혹은 경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종류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걸 된소리대기라고 얘기하고 경음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경음화가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단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음화를 교체 현상으로 가리킵니다. 근데 경음화 중에는 첨가에 해당하는 경음화도 있습니다. 존재를 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를 보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다 그 대표음이죠. 자, 이것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즉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비읍 뒤에는 그렇죠? 예사소리는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바로 뭐다? 교체의 된소리대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도 학하고 기역 받침이니까 뒤에 있는 교가 학교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낫 보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낫 지읒의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낫 보다 이렇게 발음하고 그다음 발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밥이 그 발다는 무조건 밥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된소리 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자,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 자,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 어간 끝소리 받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읍,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어간의 받침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간 받침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하려면 무조건 단어는 용언, 즉 동사, 형용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바로 그 단어가 뭐냐면 요겁니다. 알겠죠? 얘가 왜 잘 나오느냐? 얘는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신고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고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도 지금 발음을 들으니까 무슨 뜻이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그냥 글로 나와버리면 학생들이 쉽게 구분을 못합니다. 알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신고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신발을 신다라고 하는 동사에 고라고 하는 어미가 합쳐진 즉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된소리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신고는 뭐야? 신고가 무슨 뜻입니까? 신고. 경찰한테 범죄 사실을 알리는 걸 우리는 신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품사 자체가 명사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어간 받침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된소리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때 한 1년, 2년 정도 동안 서술형으로 진짜 자주 나왔던 낱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알아둬야 되고 여기서 핵심인 요소는 바로 뭐다? 어간 받침, 즉 동사나 형용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 조건을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어간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도 역시 마찬가지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사실 이 경우는 솔직하게 이것 빼고도 사실 대부분의 이제 겹받침 뒤에는 된소리로 나는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또 보면 그쵸. 자, 한자어 리을 받침 뒤 자, 이때 연결되는 디귿, 시읒, 지읒도 역시 된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도 이제 보면은 한자어라고 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얘도 역시 물질로 발음하는 경우와 물질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질 같은 경우는 과학 시간에 많이 쓰는 용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상의 개념, 그렇죠? 대상을 이루는 걸 우리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물질은 고유어입니다. 얘는 한자어고 얘는 고유어입니다. 바로 해녀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하는 행동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한자어라는 조건을 만족했느냐 만족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된소리대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결정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여기서 A 부분에 했었던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B, C, D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전부 다 교체의 된소리대기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E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 E는 원래는 띄어서 발음해야 되는 걸 붙여 발음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이는 역으로 띄어서 발음하면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는 그냥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하는 게 바로 요 F입니다. 자, 똑바로 앉고 보도록 합시다. 자, F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게 되면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휴지가 성립하는 합성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쉽게 가도록 합시다.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즉 휴지가 성립하는 합성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종속 합성어. 즉 바로 뭐다? 앞 어근이 뒤 어근을 의미상 수식을 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종속 합성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발동을 해요. 그거는 바로 뭐냐? 사실 여기서 전제가 하나 생략이 되었는데 바로 앞의 경우 A부터 E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 표기상으로 이렇게 종속합성어인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A부터 E 경우에 해당해버리면 이때는 교체 된소리되기다라고 해서 A부터 E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를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니까 바로 뭐다? 이렇게 낱말이 합성어가 일어나서 앞말이 뒷말을 꾸며줄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문과 고리가 합쳐져 가지고 문고리라고 쓰고 읽을 때는 문고리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니은 뒤에서 우리가 된소리가 난 경우는 바로 뭐였다? 두 번째, 바로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였는데 문은 용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사형사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B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F 부분에 대한 조건은 바로 뭡니까? 얘는 첨가의 된소리되기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첨가의 된소리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고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손과 수건이 합쳐져서 손수건 이라고 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니은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아까 A부터 E 중에서 살펴본다면 B밖에 없는데 B는 어간 끝소리, 즉 동사나 형용사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얘는 동사 형사가 아니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첨가의 된소리되기에 해당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학생들이 헷갈리게 하는 낱말이 있어요. 바로 국과 밥이 합쳐지면 발음을 우리는 국밥 이렇게 된소리되기로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의미로도 보면 뭐야? 국밥은 국의 말은 밥을 우리는 국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상으로도 앞에 게 뒤에 걸 꾸며줘. 그렇지? 근데 얘는 뭡니까? 앞에 받침이 기역이라고 하는 A의 조건을 만족해버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다? 교체의 된소리되기다. 합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는. A부터 E 중에 해당한다는 것은 합성을 했냐 안 했냐는 전혀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분류를 해주는 거고 A부터 E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합성어에서 이렇게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첨가의 된소리되기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이것도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이 F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도 실제 학교 가면은 거의 80% 90%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주는 학교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모의고사에 실제로 고3 모의고사에 이걸 이용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알겠죠? 실제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함께 제대로 알아두면은 된소리되기에 대해서
훨씬 더 확실하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